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픈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진단명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진단명들도 있겠죠. 이렇게 아픈 이유가 다양한데 단지 세 가지밖에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진단명들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아픈 원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면 어떤 치료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막 이렇게 진단 중심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런 통증 메커니즘 세 가지를 나눠서 그 세 가지를 따라서 치료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수용기성 통증이라는 건데요. 이 말은 좀 어려운데 간단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통증이죠. 내가 아픈 이유는 어딘가 손상이 있기 때문이다. 다쳐서 그렇다. 다양한 이유로 다칠 수 있죠. 그래서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증 반응이 그런 거죠. 염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 손상당했을 때 이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가 회복시키는 반응이죠. 그래서 결국 낫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낫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상당했는데 거기를 자꾸 쓰면 더 손상이 커지니까 통증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좋은 통증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증들은 다친 부위를 쓰려고 할 때 더 많이 아프겠죠. 근데 만약에 손목을 다쳤는데 이걸 더 써요. 그러면 더 아프겠죠? 근데 가만히 냅두면 어떨까요? 안 아프겠죠. 그래서 일종의 내가 더 통증이 악화되는 어떤 자세가 있고 완화되는 자세가 있고 이런 게 딱 분명해요. 그리고 이 통증은 굉장히 좀 해결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몸이 다쳤을 때 그 다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몸이 염증기를 거치면서 결국 회복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타박상 입으면 그거 계속 남지 않잖아요. 닦지 않고 새살이 돋죠. 그러면 처음에 피가 나고 이럴 때는 되게 아프다가 시간 지나면 좋아지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증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우리 피부 안쪽도 마찬가지죠. 근육이 파열되거나 인대가 손상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뼈가 부러지더라도 결국은 어떤 3개월이라는 어떤 그 기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서 통증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가벼운 진통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약을 복용했을 때 그 약 효과로 통증이 잠깐 감소되는 그런 걸 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하고 있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에도 되게 잘 반응하는 게 이러한 통증 유형입니다. 두 번째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은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손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뼈라든지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피부가 아니라 신경계에 손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는 그런 통증의 신경병증성 통증은 주로 이제 말초신경에 대한 손상이거든요. 많이 흔한 게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거나 그쪽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되는 건데 그러한 통증의 특징은 신경의 지배를 따라서 퍼져나가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목 디스크다라고 하면 이제 그에 해당되는 팔이나 손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니면 허리 디스크는 이제 엉덩이나 다리나 발가락까지도 이제 퍼져나가는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다르냐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유해수용기성 통증이랑 다른 거는 감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우리 신체 조직이 다쳤을 때랑 다르게 이 신경 조직이 뭔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일단 감각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짚었는데 이렇게 느낌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저릿저릿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것 같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혹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하시게 되고 또 좀 심할 경우에는 힘이 빠지거나 그런 좀 느낌도 들 수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신경병증성 통증도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은 예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좋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어떤 진통제를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가 말초신경은 하루에 약 한 1에서 3mm 정도 회복되는 그런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신경병증성 통증을 약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통증이 좀 심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경병증성 통증 약물들, 그런 약물들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그 약에 의해서 좀 반응을 해서 호전될 수 있죠. 이러한 통증의 유형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적인 진통제에는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좀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취제를 좀 써서 이렇게 신경을 좀 차단시키는 그런 주사들을 좀 쓰기도 합니다. 자, 신경병증성 통증도 어떤 건지 알게 됐죠?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 있으려면 어쨌든 신경에 대한 손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 손상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당뇨에 의한 신경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신경이 좀 손상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이유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신경이 손상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진단이 있고 내가 이러한 느낌으로 아프다라고 하면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좀 회복될 수 있고요. 그때 너무 크게 두려워하시거나 불안에 떠시면 이 회복 기간이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규칙적인 운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신경을 압박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신다면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신경이 가는 곳에 항상 혈관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혈관의 혈류량이 좀 좋아야 신경 회복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흡연을 하기 싫게 되면 그런 혈류량 감소로 인해서 또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신경을 압박시키는 어떤 특정한 자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쭉 저리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압박시키지 않는 그런 자세들을 찾아서 좀 이완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좀 뛰어넘는 통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통증은 중추 민감화성 통증이에요. 이 통증은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통증이 이렇게 다발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몸에 좀 문제들을 좀 안고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 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즉 뭐냐면, 특별한 원인이 밝히기가 힘든데, 좀 통증은 좀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통증에 대한 맥락이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증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다쳐서 아픈 거라면 그 손상당한 데를 쓰면 아프겠죠. 안 쓰면 낫겠죠. 근데 이 중추민감마성 통증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데 아프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외출했는데 또 몇 시간을 누워있을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뭘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뭘 안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좀 심하죠. 또 많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좀 일상에 많은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거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나 이런 것도 못하고, 심지어 잠도 못 자는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증도 매우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 가면 딱히 원인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아내기 힘듭니다. MRI를 찍건 CT를 찍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부위에서 그 정도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프냐면, 그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어떤 손상이 있어서 아픈 거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중추민감화성 통증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어떻게 환자들한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뇌에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경 통증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환자분의 이 뇌에는 마이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 마이크가 뭔지 아시죠? 마이크가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죠. 제가 살살 얘기해도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크게 들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신체 말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 몸의 손상을 알려주는 그런 통증에 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은 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증폭되는 거예요. 그게 중추민감마성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당신은 꾀병이 아니죠. 실제 많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중추민감마성 통증 환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인 없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왜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 그런 의학에서 하고 다루고 있는 병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치료들, 주사치료, 약물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이 다 뭐예요? 다 뭐냐면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가 터졌으면 꼬매주고 뭐가 튀어나왔으면 없애주고 뭐 이런 치료잖아요. 근데 그런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뭐 이 약 저 약 다 이제 복용을 해도 잘 안 낫죠. 예, 약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우울하고 또 많이 화도 나죠.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치료를 받아도 안 낫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중추민감마성 통증은 기존에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유해수용기성 통증, 신경병치성 통증을 다루는 거랑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이런 심리적 안정 되게 중요하고요. 잘못된 그런 의료 정보들 되게 많이 취합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이 정보, 저 정보 막 뭐 유튜브들 보든 뭐 의사를 찾아가든 계속 다양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한 굉장히 불확신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또 부정적인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자꾸 통증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런 게 그런 어떤 상담적인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이후의 얘기들은 제가 다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중추민감성 통증이라면 잘 안 낫는다면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통증에 대한 유형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아프다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가, 나는 손상이 있어서 그런가, 손상이 있는데 그게 신경에 대한 손상인가, 아니면 손상은 특별하게 없는데 그냥 아픈 건가, 이런 중추민감마성 통증인가,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치료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유해수용기성 통증과 신경병신 통증 쓰는 약물도 다르고요. 그리고 중추민감마성 통증은 또 다루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좀 더 바른 접근들을 하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그걸 아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치료에 반응하는구나 또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각각의 치료 어떤 통증에 대한 그 유형에 맞는 어떤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